저녁에 그대 절망하지 말아요. 누군가 그대와 같이 벽을 밀어 부술 테니 다 같이 노래해요. 다 같이 살아가요. 사랑 냄새 풀풀 나는 그런 세상 만들어요. 다 같이 노래해요. 다 같이 살아가요. 사랑 냄새 풀풀 나는 그런 세상 만들어. 우리나라의 고교학점제 시범학교가 있잖아요. 그 시범학교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각 대학에서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 입시 전형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구상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 과목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관해서 교차사 교육과정 연구 모임의 박영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미 영구선도학교에서 진행한 사례를 보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고교학점제 영구선도학교가 작년에 비해서 2배나 늘었더라고요. 작년에는 2000년도는 732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1457개교. 어마어마하게 선도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러 고교학점제 실시로 여러 문제점이 생기겠지만 주로 이 자리에서는 선택 과목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도 계셔서 제가 조금 더 알고 계신 내용도 좀 포함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교학점제 실시를 위한 과목구조 개편을 좀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통과 전문교과로 나눠지고 전문교과에서 특목고 중심의 전문교과 1과 특성화고 중심의 전문교과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진로선택 과목은 왼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미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어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잠깐 소개를 드리면 국어 같은 경우에 실용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 기하, 경제, 수학, 수학 과제 탐구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주로 저는 이제 사회교사라서 저희 사회과에서는 여행지리와 사회문제 탐구가 저희 학교에는 개설되어 있고요. 그 외에 흔히 물화생지 2라고 하는 그런 과학 과목들이 지금 현재 진로 선택 과목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고교학점제가 실시가 되면 오른쪽의 개편 방안처럼 이 전문교과 1, 주로 이제 특목고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진로 선택에 교과별 심화학습으로 많이 포함이 됩니다. 즉 일반고에서도 앞으로 특목고의 교과목들이 대거 개설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목들은 현재는 지금 이제 공통 과목이 주로 1학년에 배치되어 있지만 이수 시기를 좀 더 앞당기자라는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까지만 공통 과목으로 하고 선택을 좀 더 늘리자 이런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학년은 이제 공통 과목, 나머지 학년은 선택 과목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목 구조의 개편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문교과 2를 이제 진로 탐색 과목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겁니다. 고시외 과목. 이제 고시외 과목이라고 해서 학생 교사가 이제 협업해가지고 설계하는 과목인데요. 시도교육청 개설 과목 외에 이제 고시외 과목이라고 해서 가능한 과목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이거는 실제로 학교장이 결심한다라면 정말 다양한 과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조사 이것도 이제 교육부 자료인데요. 이제 연구학교에서 이전 대비 2000년도에 고시외 과목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라는 발표도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사례를 살펴보면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고교학점제 선도대학 우수 사례로 꼽히는 경기 갈매고가 그런데요. 이게 바로 이제 고시외 과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호모스테리틸리푸스라든지 뭐 인문학적 감성과 역사이해라든지 사회적 경제 이 과목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인문교양 과목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교과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졌는지는 제가 이제 확인을 좀 못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고시외 과목들이 얼마든지 개설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언뜻 보면 선택 과목들이 이제 학생들이 듣고 싶은 선택 과목이 존중돼서 좋아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의 생각은요. 진로에 대한 어떤 성숙한 고민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있지도 않은 고시외 과목들을 막 개설하는 것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고요. 이런 고시외 과목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용들을 이제 얼마든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선택을 높이기 위해서 네이밍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선도학교에 그 몇 분 선생님과 이제 통화를 해본 결과에도 이제 그 네이밍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더라고요. 그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제가 이제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외에도 뭐 시사영화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재미있는 시사토론, 뭐 놀이지도, 소형 무인기 정비 이런 식으로 고시의 과목들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과목들이 고등학교의 교과목으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문화센터 수강 과목인지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것도 이제 선도대학이 아닌데, 잘못 냈네요. 예, 선도학교 우수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좀 지역적으로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사의 60%가 이상이 세 과목 이상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도. 어느 학교에 심한 학교는 5, 6과목씩 지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생님들은 잘 아시죠? 2과목 이상만 돼도 굉장히 내실 있는 지도가 힘들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과연 어떤 교사의 그런 능력으로만 돌릴 수 있는 문제인가? 예,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학교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2000년도에는 선택 가능한 과목 수를 97개나 개설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과목 중에서 학생들이 선택한 것만 열어놓겠지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개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는 이제 대학 진학에 뭐 도움이 되는 전공 연계 심화 과목을 개설했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다 아시죠? 3학년 2학기 때 수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개설한 이유는 아마도 자습을 생각하는 학생들의 어떤 요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요, 영구선도학교 운영 사례집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게 과목들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선택 과정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인문사회 예술 계열은 뭐 창의경영, 경찰행정, 문화창의, 보건과학 이런 거고요. 대중음악.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기계공학, 환경생명공학, 미래신소재공학.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거 대학교 학과 과목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앞서 외국의 사례 발표했을 때 남의 일 같지가 않았던 것이 대학에서 이런 것들을 전공할 건데 이런 것들을 미리 맛배기로 배우고 와라. 뭐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되는지도 저는 의문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러한 선도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라는 것을 우수사례집으로 모아서 이 올해 5월 달에 영구선도학교 사례집 발표를 사례집 자료집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많은 것들을 좀 보고 싶었는데요. 이거 이후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 또 이 사례는 무엇이냐면 여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례집 속에 이제 다 좋은 얘기만 써져 있어요. 사실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만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천안 신당고등학교 여기에서는 어려운 부분을 아주 이례적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일단 과목들 보세요. 여기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프로그램이 바리스타 과목이 있습니다. 예, 간호의 기초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강사 섭외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거 기존에 사범대에서 양성과정이 있지도 않은 과목들이잖아요. 강사 섭외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과목에 대한 이수 부담.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전문 1은 이제 특목고에서 주로 하는 과목들이잖아요. 그래서 고급 물리학, 고급 생명과학 이런 것들은 이수에 대한 그런 부담도 크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짐작하셨겠지만 전문교과 1은 주로 이제 학업성 지도가 높은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많은 학교에서 많이 개설을 합니다. 이런 과목들. 그리고 주로 이제 그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 그런데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하려고 하고 대학에 대해서도 별 생각이 없는 그런 학교들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 혁신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리스타 과목이라든지 무슨 영어, 드론 뭐 이런 과목들 많이 개설을 하는데요. 이 학교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도에는 바리스타 과목이 있다가 2019년도에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몇 분하고 통화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에게 당장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개설을 하면 이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도 어떤 유행이라는 것이 있어서 당시에는 학생들이 이거 막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면 그 다음에는 또 그런 거 아니고 다른 걸 하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개설 과목도 이런 과목들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문화센터의 강좌 같은 그런 강의들이 되게 소중한 고등학교 교육 시간에 다루어지는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참 조심스러워서 학교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 학교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운행된다라는 것이 이제 외부로 알려질까봐 굉장히 조심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이름 다 빼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올해 선도학교가 2배로 늘었다고 했잖아요. 예, 이제 기존의 선도학교도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서 안 하려고 했지만 교육청에서 기존 선도학교는 무조건 2025년까지 가야 한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학교도 있고요. 상위권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은미체 중심으로 개설하고 있는데 미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른 교육과정을 열라라고 하는 압박 때문에 이름을 바꿨지만 실제로는 매년 재탕되고 있는 상황이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캠퍼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소인수 과목이 한 학교에서 열리지 않았을 때 공유 캠퍼스를 통해서 토요일마다 3시간씩 수업이 진행되는데 학생들이 계속 토요일마다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제기가 있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될 판이래요. 그런데 이럴 때 이제 그 공유 캠퍼스에 들어와 있는 학교들의 학생 일정을 맞춰야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시간표 문제까지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상위권이 많은 학생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목고 중심의 전문교과 1 과목 중심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어떻게 보면 보통 교육과정도 포기하는 수준으로 개설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어떤 아쉬움도 있고요. 현재에도 진로탐색 과목들이 3학년의 경우에는 자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진로 과목 이수 여부를 정성평가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다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고요. 아무튼 고시외 과목 해서 이거 상당히 과목 편제에 따른 불평등 심화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요. 울산 지역에서 연구선도학교에서 근무하신 모 교사께서 직접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에서 따왔습니다. 이분이 뭐 여러 문제점들도 얘기했지만 그 문제점들은 선생님들도 많이 짐작이 갈 겁니다. 그 외에도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들은요. 실질적으로 과목 선택이 많아졌을 때 어쨌든 간에 그 기간제 교사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기간제 교사뿐만이 아니라 순회교사, 네, 순회교사가 어쨌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순회 교사 대부분이 기간제 교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울산에서는 교육학, 논리학, 철학 이런 과목들, 이것이 집중적으로 수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업이 집중적으로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것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고교학점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도 저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프 더 레코드이긴 하지만, 사례집에는 분명히 만족도가 다 높다고 나와 있지만, 제가 직접 선생님들과 통화하면서 알아본 결과에 의해선 모 학교 교장은요, 만족도가 낮다고 이걸 막 조작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제대로 조사하면 그렇게 만족도가 높을까라는 의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연구선점학교의 우수 사례의 대부분은요, 어떤 과목이 어떤 식으로 내실 있게 운영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공간혁신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저는 되게 안타깝고요. 무엇보다 고교학점제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교학점제는 왜 그렇게 강행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다 아셨겠지만 대학에서 고교생활 가이드북을 제정합니다. 2018년부터. 서울대나 상위권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제정하고요. 중하위권 대학들은 연합해서 제정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전공 과목과 연계된 가이드북을 제시해서 고등학교 때 미리 듣고 오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 이런 과목 듣고 오는 게 좋다. 아까 울산에서 교육학, 논리학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과목 듣고 오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국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입시에 대해서 굉장히 입시경제 완화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2022년도 대입전형 진로선택 과목 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에듀동아에서 따온 거지만 종로학원 뭐 여기서 제공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고대나 뭐 이런 등 서강대 이런 데는요 그대로 반영 안 합니다. 이것이 제 발제문 말고 2부에서 이제 김학환 쌤이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부의 발제문에 보면 자세히 계산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예로만 잠깐 맛배기로 말씀드리면 고대 같은 경우에 올해 진로 선택 과목이 A, B, C, 그러니까 성취평가제로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A 등급이 1인데 A 등급을 받은 학생이 30%면요. 이거를 1.3 그리고 A 등급을 받은 학생이 10%밖에 없으면 1.1등급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변환해서 속차 등급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똑같은 성취평가제라 하더라도 그 A 등급을 적게 받은 과목이 아주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대학들도 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절대평가도 상대평가화 시켜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요. 서울대 전 입학본부장 권호용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교학점제에 대한 추진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수능형 앞으로 논술형 수능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많이 될 수도 있는데 국가 단위 시험은 어렵기 때문에 대학별 교사 형태를 운영할 수 있을 거다. 이분의 그런 논문 중에요. 고교 교육과 대학 입학 연계 방향에 대한 연구가 있거든요. 계속 이분은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서울대의 경우에 과학2를 의무화했는데 다른 대학에서 이걸 안 하니까 애들이 안 들으려고 한다. 대학 간 특정 과목 요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거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2020년 국가교육과정 포럼 역량 기반 주제 발표에서는 또 뭐라고 돼 있냐면 공통 이수 과목이 기존 8학점 너무 많다. 그러면 선택 과목을 제대로 못한다. 4학점으로 만들어서 한 학기에 해야 된다. 그 외에도 고교학점제는 정성평가를 중심으로 하는데 대학도 정성평가로 해야 된다. 대학에서 정량평가만 가지고 입시 전형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발언들을 막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이후에 대입제도는 뭐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2부 발제에서 있겠지만 저의 생각은요.
고교학점제 진로 탐색 과목의 어려운 과목들의 경우 심층 면접이 강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입니다. 논술 시험도 부활되겠죠. 아까 권호연 교수가 얘기했던 실질적인 대학별 고사로 부활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평가 하자고 얘기되고 있죠. 그러면은 교과세 특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외에도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상위권 같은 학생들은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그런 과목을 이수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앞서서 절대평가도 A라는 성취 평가율이 높으면 등급이 낮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성취 평가율이 적어야 그 과목이 유리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대학별로 점수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사실은 2025년도에 특목고나 자사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일반고가 모든 똑같은 고교로 취급받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기부를 보면은 이 학교가 공부 잘하는 학교, 잘하는 학생이 많은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이 정말 전문교과 원에 해당하는 과목들이 많이 개설된 학교라면 이 학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그런 생기부를 봤을 때 아무리 블라인드 면접을 해도 소용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은 어쨌든 상위권 대학들을 가기 위해서 소인수 과목도 굉장히 많이 요구할 텐데요. 이것이 학교별로 개설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미 지금 선도학교를 통해서 학교별 개설이 아닌 과목들의 경우에 공유 캠퍼스를 하고 있고요. 공유 캠퍼스로도 안 되면 온라인 강좌로도 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 소인수 개설 과목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인수 개설 과목이 이루어지면 이 과목들을 들은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거죠. 결국에 특목고나 445가 없어지더라도 학교 안에 다양한 트래킹이 형성돼서 입시 명문고는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대학, 기업,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교육과정 이런 거, 현재 온라인 과목도 이렇게 많이나 개설되어 있다는 거 정리하겠습니다. 현재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제한적이지만 제 생각으로는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게 진로 선택 과목이 작용하겠죠. 이때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느냐, 몇 명 중에 어떤 성취도를 받았느냐, 그 세부 기록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학교의 개설 과목을 보면 그 학교를 알 수 있어서 블라인드 면접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교학점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고교학점제의 선택 과목의 무분별한 개설은 공교육을 파행적으로 유도할 뿐만이 아니라 현재 입시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결국 상위권 학생만을 위한 교육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의견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대학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좌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있고요. 그죠? 대학들이 선택 과목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역사나 철학, 이공계는 물리나 수학,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에서 안 하게 되고, 결국 이거는 대학 교육에서도 이 기초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오히려 대학도 손해가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올려오셨고요. 그 다음에 학점제로 내신의 변별력 문제가 된다면 결국 수능의 비중이 커지고 입시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겠죠. 결국 옛날에 우리가 겪었듯이 수능하고 학종 또는 교과와 논술, 또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다시 부활하지 않을지,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올해 서울대 2024 입시 발표 관련해서 인문계열은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에서 핵심 과목, 권장 과목에 아무 과목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교 학점제에서 진행되는 여러 과목 개설에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뜻 아닐까요? 서울대 입시 방안에서는 특정 과목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고기 학점제에서 다양한 진로 선택을 해봐야 서울대 오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저는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계속 어쨌든 고교학점제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입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호영 교수의 주장에 대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주구장창 주장하는 것이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요한 과목을 듣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독려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정성평가 이루어져야 된다.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입학사 성관계 입장에서도 사실은 자기네 학교에 왔을 때 자신들이 생각할 때 조금 더 이제 듣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과목들에 대해서 좀 좋게 평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대학 입시에서 본격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고기 학점제 전면 시행이 2025년부터이므로 그 이후 입시에 적용하지 않을까. 뭐 형식 논리적으로는 맞는데요. 근데 워낙 지금 연구 시범 학교에서 그러면 고기 학점제를 실제 시행하고 있는 그 많은 학생들, 그 과목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저도 궁금하네요. 자, 이제 서울을